그러니까 저게 좀 멀리 있기도 한데 화질이 확실히 얘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올리려고. 그리고 삼성이에요? 얘로 찍으면 포샵까지 해서 올릴 수 있어. 그래서 자, 자료 2번 같이 해볼까? 자료 2번은 뭐 딱히 계산이 없어서 같이 해보자. 문제 자, 78페이지 펴봅시다. 78페이지. 문제 좀 읽어봐 빨리. 78페이지 자료 2번. 자료 2번. 자, 지금 이게 실린더 안에 같은 이상기체를 넣었는데 각각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대. 자, 하나는 부피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고 나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대. 자, 지금 가 그림 보게 되면 피스톤 고정기가 있지. 그 고정기를 이용해서 피스톤이 못 움직이게끔 딱 그 부피를 일정하게 한 거야. 압력밥솥 같은 느낌인 거지. 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냅뒀는데 그 압력이 어떻게 갔냐라는 거는 이제 그 위에 대기압을 일정하게 누르고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대기압 때문에 우리가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가 나중 다음에 자 1번 봅시다. 가 나중 다음에 해당하는 건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에는 증가에 사용된다. 자, 기체가 받은 열이 원래 내부에는 증가량 더하기 외부 한율 같은데 지금 받은 열이 모두 내부에는 증가량이 사용된대. 그 얘기는 얘가 빵이라는 얘기지. 얘 해당하는 거 가야 나야? 준아 뭐야? 해당하는 거요? 그 받은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사용돼요. 나 아니야? 가지. 자, 다시 봐봐. 준아. 요게 모두 요거에 사용된대. 그 얘기는 여기 사용되는 게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얘가 결국 빵이라는 거야. 자, 얘는 다시 이를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야. 자, 이게 빵이 돼야 되는데 근데 압력이 빵일 수는 없잖아, 그렇지? 결국 뭐가 돼야 돼? 얘가 바로 빵이 돼야 되는 거야. 부피 변화량이 없다. 뭐야? 가지. 그치? 그래서 1번이 가고 2번이 나가 되는 거야. 자, 2번 봅시다. 가와 나에서 같은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큰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 자, 먼저 기체의 압력. 자, 이거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는데 자, 문제가 지금 보면 같은 열을 가했을 때 자, 요 값이 동일하네. 그랬을 때 지금 1번 가 같은 경우에는 Q가 델타 U로 모두 바뀐 상황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Q가 델타 U 더하기 W가 된다고 했었지. 그치? 근데 이 양이 어때? 얘를 실을 들어서 얘가 100만큼 열을 공급받았다 해보자. 자, 그랬을 때 고스란히 얘는 내부 에너지가 100만큼 증가하겠지. 준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단원자 분자 기체의 경우에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2대 3이었나? 잠깐만. 3대 2만큼 나눠가진다 했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만큼은 내부의 증가를 하고 40만큼은 외부 일을 한다 했었지. 그렇지? 이걸 잘 보고 해보자. 2번에 자, 기체의 압력. 압력 어떻게 해야죠, 쌤? 자, 보자. 둘 다 처음에 압력과 부피가 일정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문제에 보면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각각 부피와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준대, 그치? 자, 처음에 PV는 NRT인데 처음에 같은 양이고 부피도 처음에 똑같았고 압력도 처음에 다 똑같아 해보자. 온도도 똑같았겠지. 자, 처음에는 가 상황이 나 상황이나 처음에 다 같은 부피와 같은 압력에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하나는 압력이 일정한 채로 가. 하나는 부피가 일정한 채로 지금 형태가 바뀌어. 준아. 그러면 이게 뭐야? 가야 나야? 여기 가지. 부피가 일정하니까. 부피가 일정하니까. 그리고 기압 일정한 거. 이게 바로 나지. 자, 그랬을 때 가가 나보다 큰 거. 자, 하고 나서 가가 확실히 나보다 압력이 훨씬 더 크지.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기체의 온도. 자, 쉽게 생각을 해보자. 자, 내가 받은 열을 얘는 죄다 어디에 투자했냐면 이 내보내 증가량, 온도 변화량에 투자를 했어. 근데 얘는 이 100만큼 가지고 온도 변화량 100만큼 다 투자 못했지. 그치? 그럼 누가 더 당연히 온도가 더 뜨거웠겠어? 얘가 더 뜨겁겠지. 그치? 그러니까 니은도 해당은 맞겠네. 내부 에너지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가가 더 뜨겁겠지. 내가 받은 열을 죄다 내부 에너지 쏟아부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온도랑 내부 에너지는 가가 더 많단 말이야. 근데 피스톤을 한 일은 얘는 아예 없지. 그치? 얘는 피스톤 일을 했지. 그러니까 이건 나가 더 많겠다. 공급받은 열을 얘는 일을 하는데 투자를 하는데 비해 얘는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투자했기 때문에 리을 빼고 다 얘가 높아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랑 될 것 같고. 3번은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이 0이다. 맞는 거 같아. 맞지? 밀면적이 없지? 맞는 거고. 가에서 기체의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 증가하지? 증가하지? 그리고 기체 온도가 일정을 유지된다. 아니지? 자, 보시다시피 내부는 증가해요. 압력 곱하기 V 값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어. 저거는 등온 변화지. 참만 틀렸어.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숙제를 어떻게 해보시냐면 15쪽까지 풀어오시는데 15쪽이요? 15쪽 미안. 81페이지. 81페이지까지 풀어오시는데 15번까지 얘기해. 15번까지. 15번까지.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줄게. 그래프 안 눌러준 게 있는데 바로 단열 과정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림을 안 그려줬어. 다시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자, 단열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 단열 팽창이 있고 하나는 단열 수축이 있다고 얘기했었어. 단열 수축은 부피 팽창이 0보다 작은 값이고 얘는 부피 변화량이 0보다 큰 값이고 따라서 얘는 괜찮아. 천천히. 자,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는 열이 팽창 주나? 아니니? 단열 팽창 같은 경우에는 자, 단열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외부에 일을 하고 그만큼 내부 에너지를 감소한다고 했어. 그래서 온도가 감소를 해. 그리고 단열 수축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일을 받은 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어. 그렇지? 그래서 온도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저온이 있고 고온이 있으면 자, 요게 저온이야. 얘가 고온이야. 그랬을 때 온도가 감소하는 자,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애들 있거든. 이렇게 떨어지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경우 이런 경우 이게 바로 이제 단열 팽창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확실히 부피가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요 밑면적만큼 내부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 있어. 그 반대 과정 예를 들어서 저온에서 요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때 있지? 이런 거는 우리가 부피가 확실히 줄어드는 거 볼 수가 있고 요 받은 일의 양의만큼 에너지가 증가하게 돼 있어요. 그것만 잘 조심해 주면 될 것 같아. 이 곡선은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안 배우니까 넘어가시면 돼요. 정확하게 말하면 P 곱하기 V의 감마 값이 어떤 일정해야 되는데 이 감마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단원자 분자의 경우에는 3분의 5로 되고 이원자 분자에서는 3분의 7이 되고 값이 달라져. 몰라도 돼. 자,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잠깐만 하나 문제 더 보자. 81페이지 13번 봅시다. 자, 이게 열기관이 이따 또 배울 텐데 기체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 좀 해야 돼. 순환 과정이 뭐냐면 저런 과정 말고 좀 간단한 걸 그냥 문제 같이 풀어보자. 자, 지금 보니까 문제 보면 1번, 2번, 3번, 4번 과정으로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지. 원래 압력과 부피로 돌아왔지.
자, 그랬을 때 과정 1번과 과정 3번은 등원 과정이래. 자, 1번, 2번, 3번, 4번. 그랬을 때, 자, 기억. 과정 1에서 외부 일을 한다. 이 밑면적만큼 외부 일을 하겠지. 그렇지? 그리고 과정 2에서는 온도가 하강한다. 확실히 온도가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로 떨어지니까 온도가 떨어지겠지. 온도가 하강을 하고. 자, 과정 1과 3에서 기체의 평균 속력이 감소한다. 이거 평균 속력. 자, 기체 평균 속력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결론 뭐냐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야. 결국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 온도가 감소했냐라고 물어보는 얘기가 같거든. 자, 과정 1과 과정 3 같은 거 보면 등온 변화지. 그치? 그러니까 온도 변화 없어. 그러니까 기체의 속력도 줄어들지가 않아요. 자, 근데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는데, 자, 이 둘러싸인 넓이는 뭘 의미할까? 둘러싸인 넓이는. 자, 이게 한 바퀴 도는 동안 이 기체가 외부의 한 일과 같아요. 자, 우리가 이따가 그 연력부 제2법칙 보면서 열기관에서 배울 건데, 자, 보통 우리가 열기관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을 많이 돌게 되는데, 1번 과정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요 밑면적만큼 일을 하게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부터 일을 해? 안 하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만큼 일을 받아? 요만큼 일을 받지. 그리고 다시 여기서까지 돌아오는 데는 일을 하지 않아. 그래서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바퀴 도는데 총 한 일의 양은 요 전체 일의 양에서 요거 받은 걸 뺀 만큼, 즉 다시 말해서 요 둘러싸인 넓이만큼 일을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둘러싸인 넓이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지. 시계 방향으로 돌게 되면 둘러싸인 넓이만큼 일을 하게 되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반시계 돌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반시계 돌게 되면 그러면 이거 둘러싸인 넓이만큼 일을 받는 거야.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부피가 줄어드는 과정이니까 이게 일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반시계 시계 조금만 주의하시면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로 도는 거는 냉장고나 에어컨 같은 애들. 걔네들은 차가운 데는 더 차갑게, 뜨거운 데는 더 뜨겁게 만들어주지. 그런 애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열기관은 다 우리 자동차 엔진이나 모든 드라이기 같은 거 뭐 다 상관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다 보통 시계 방향으로 돌아. 좀 냉장고나 에어컨 좀 특이한 애들이야, 걔네들. 걔네들은 좀 나중에 알려줄게. 넘어갑시다. 자, 82페이지. 오늘 진도는 연력과 제2법칙을 마지막으로 하고 끝낼 건데, 자, 연력과 제2법칙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결국 이게 엔트로피라는 개념, 물질서들은 내용이 좀 원래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여기때까지 지금 기체에 뭔가 열을 가하게 되면 뭐 압력이 증가를 하고, 열을 가하게 되면 내부열 증가하고 뭐 일하고 이거 배웠었지. 근데 내가 하나 질문하게 되면, 자, 만약에 칸막이가 있었어. 여기에 칸막이 있었는데 여기에 자, 얘가 여기서부터 이 기체가 이 칸막이에 밀어서 쭉 팽창을 했어. 압력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뭐 여기까지 팽창을 했다 해보자. 쭉 팽창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기체가 팽창을 했어. 그러면 이 기체는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얘가 가지고 있는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 만큼. 자, 내 질문 이거는 뭐냐면, 자, 이 칸막이가 있는데 여기에 구멍을 뻥 뚫었어. 얘네들이 기체가 새어나가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 기체는 일을 했다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쟤를 부피 증가했잖아. 자, 이거는 다시 말하자,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원래 있던 곳에 그냥 좀 퍼진 거 아니에요? 이게 부피가 증가했다고 해서 무작정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압력을 가지고 부피가 증가를 했을 때 그때 일을 하는 거고, 구멍을 뚫었는데 그럼 왜 부피가 증가할까? 그건 연력학 1법칙을 설명할 수가 없는 설명이야. 압력이 낮아지. 압력도 그대로야. 그대로 했을 때 사실은 저 상황에서는 이게 진공이었다면 압력이 2분의 1로 줄어드는데, 아무튼 만약에 그런 상황도 있어. 여기에는 뭐 수소 기체가 뭐 1몰이 있어. 여기는 산소 기체가 1몰이 있어. 여기 구멍을 뚫어줬어.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섞여 나간단 말이야. 그랬을 때 분명히 얘는 이 산소 기체의 압력 때문에 분명히 그 산소 기체 압력을 이겨내면서 퍼져 나갔을 거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는 가만히 냅둬도 외부에서 열 공급하지 않아도 얘네들은 온도도 감소하지 않은 채로 잘 섞여. 자, 그건 왜 그러냐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연력학 1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그냥 빈 공간에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공기를 넣게 되고, 공기를 넣어주게 되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확산을 하게 돼. 이걸 확산이라고 하는데, 이 확산이라는 게 왜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거는 연력학 에너지 보존의 법칙만 설명할 수 없고, 이게 두 번째로 이제 무질서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자, 9개 그 바둑판에다가 동전 9개를 쭉 던졌어. 자, 이 동전 9개가 운 좋게 해서 딱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동전 하나당 공간 하나씩 차지할 가능성도 있지만, 뭐 이럴 수도 있고, 어느 때는 여기에 걸쳐 있고, 여기 하나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자, 이럴 확률이랑 내가 물어보는 게, 동전을 9개 다 던졌는데 그 동전 9개가 다 이리로 들어갈 수도 있게 있는데 엄청 낮은 확률이, 그치? 자, 이걸 우리가 확률로 얘기를 해. 자, 가능히 한데 그 확률이 너무 낮다는 거야. 이 좁은 공간에 이 동전이 9개가 들어갈 확률은 매우 낮지만 골고루 퍼질 확률은 굉장히 높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기체 분자들도 얘네들이 동전을 뿌리듯이 지들이 막 지멋대로 움직여. 랜덤하게 움직이는데, 이 기체 분자들이 한 곳에 막 모여있을 때의 확률보다는 얘네들이 퍼져나갔을 때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확률적으로 우리가 이 어떤 공간 속에다가 예를 들어서 향수 같은 거를 탁 뿌렸어. 그 향수를 뿌리게 되면 그 향수 분자들이 주변을 퍼져나가는 현상은 자연스럽게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지? 이 분자들이 굳이 여기에 다 모여있을 이유는 없잖아. 물론 확률적으로 매우 낮은 확률로 여기 다 모여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매우 확률이 낮아. 대부분은 고루고루 퍼져나갈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확률 때문에 결국 자연이 일반적으로 질서한 방향에서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무질서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엔트로피는 자연은 일반적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발생을 하고, 만약에 얘를 무질서도를 감소시키고 싶어. 그러면 억지로라도 에너지를 주입을 해야 돼.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 방 지저분해지면 여러분 청소해야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너희들의 방은 지저분해져야 정상인데, 억지로 어머니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청소를 하시니까 결국 집이 깨끗해지는 거지.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뭐가 있을까? 삼투압 같은 거 있지? 예를 들어서 삼투현상 알지? 들어봤지? 삼투현상 뭐야? 그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어떤 그 소금물의 농도가 흘러가는 현상이지. 다시 말해서 어떤 이제 뭐 막 같은 게 있으면, 근데 이 막은 물을 이동시키지 못하는데 뭐 이온을 이동시킬 수 있다 해보자. 여기는 소금물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 여기는 소금물의 농도가 굉장히 묽고 여기는 되게 짙어. 그럼 농도가 짙은 곳에 농도가 낮은 쪽으로 어떤 물이 이동한다는 거지. 보통 이온보다는 물이 작으니까 농도가
묽은 곳에서 농도가 짙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하지, 그치? 그런 이유들 자체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항상 그 농도가 높은 곳에 농도가 낮은 쪽으로 항상 그 이동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확산하는 성질 때문에,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성질 때문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바닷물을 해수 담수화라는 얘기 들어봤어? 바닷물을 물로 바꾸는 거. 그게 실질적으로 바닷물을 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기 바닷물 속에는 수많은 그 이온들이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나트륨도 참 많겠지? 나트륨도 있을 거고 칼륨도 있을 거고 많을 건데, 황산이온도 있을 거고. 자, 여기서 물을 억지로 빼내야 돼. 자연은 원래 여기서 여기로 물이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물을 억지로 끌어내는 것은 이 엔트로피 법칙, 그 연력학 제2법칙, 자연은 항상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라는 게 위배되는 거야. 확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위배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우리가 여기다가 에너지를 엄청 주입을 해야지 여기 바닷물에서 물을 끄집어서 담수화시킬 수가 있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보면 많이 유명한 데가 뭐냐면, 이제 보통 원자력 같은 거 할 때 원자력에서 많은 에너지가 나오잖아, 그치? 원자력 발전할 때. 근데 그 원자력 발전의 그 에너지를 가지고 특히 우리 원자력 발전소들이 그 안정적으로 그 냉각수를 공급받기 위해서 보통 바닷가에 위치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바닷가에 있는 물들을 이제 그 에너지를 그냥 뭐 전기를 쓰는 것도 좋지만 그거의 일부를 이 해수 담수화, 이 바닷물을 가지고 물을 만드는 데 쓰는 거야. 근데 절대로 이 바닷물에서 물을 끌어내는 건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여기다가 뭔가 에너지를 투입해야지만 일어난다는 거야. 절대 자연적으로 일어나지 않아. 자, 마찬가지로 물속에 잉크가 퍼지는 것도, 잉크가 물속에서 퍼지는 것은 확률적으로 높아서 그런 거지. 그게 결국 다시 퍼졌던 잉크가 다시 잉크 분자들이 모일 수가 있어. 모일 수가 있긴 있는데 그 확률이 너무 작기 때문에 1억 년, 10억 년, 100억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라는 거야. 결국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확률이 아니라 시간이 엄청 오래 지나니까.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그러니까 그런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야. 우리는 항상 확률이 낮은 쪽보다는 확률이 높은 쪽으로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이런 확산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비가역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비가역 현상이라고 뭐냐면, 가역 현상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얘기를 우리 비가역 현상 얘기를 해. 물속에 잉크를 터뜨렸으면 그 잉크가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퍼진 잉크들을 다시 뽑아내서 잉크와 물로 분리시키는 거, 얘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물을 증발시키고 에너지 가해를 할 수 있겠지만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해. 가만히 냅뒀을 때 자발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야.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비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또 우리가 나무 같은 걸 태웠어. 종이를 태웠어. 여러분들 연료법 제2법칙 이거 나와 있는 이 완자를 불에 태웠어. 그러면 얘네들은 주로 셀룰로즈 같은 종이로 되어 있을 텐데, 이 종이가 수증기와 이산화탄소와 잿더미로 나오겠지? 여러분들이 다시 이거를 하나하나 원자를 조립해가지고 다시 이 책을 만들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아요. 하지만 쟤를 이용해서 나무를 키우고 나무를 다시 키우고. 어쨌든 똑같은 책은 못 만든다는 거야, 내 말은. 그래서 이거는 비가 현상이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있어. 우리 다이아몬드와 흑용 같은 경우에도 같은 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연필 흑용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든다. 가능해요. 가능은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고 절대로. 그리고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게 되는데, 그 흑연을 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데 쓰는 돈이 다이아몬드보다 비싸. 그래서 안 만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굳이 다이아몬드를 그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는 거지. 만드는 돈이 많은데 왜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
가짜 다이아. 아 옛날에 아니 그건 아니고 너희들 10원짜리 옛날 거 봤어? 그거 있지. 10원짜리가 큰 거. 요새는 조그만하잖아. 근데 옛날 10원짜리는 50원보다 컸단 말이야. 굴인데 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0원짜리 작은 이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저 만들 이거 때 자체의 13원 구리 이에요. 값이 10원보다 더 비싼 거야. 저 자체 구리값이 13원이에요. 뭐 14만 정도 되나? 근데 그래? 13원 너 어떻게 알아, 10원짜리를 만들어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애버려. 이걸 수집한 사람이 많았어. 그래서 10원짜리 동전을 이렇게 모아서 이거를 녹여서 만들면 10원보다 더 큰 가치가 나오는 거야. 이게 말이 3원 차이지. 이거 엄청 모아봐. 꽤 커져 이게. 그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안 되겠다. 한국은행 자체에서도 이 10원을 만드는 거 손해인 거야. 3원 손해를 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녹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들 필요 없다 싶어서 10원짜리를 조그맣게 만든 거지. 이거 10원도 잘 보면 다 동이 아니야. 안에는 철 같은 게 있고 그 위에 동을 입힌 거야. 그래서 요새는 10원짜리가 10원보다 단가가 싸겠지. 있잖아. 그 미국이 매년 달라. 어마어마한 적자를 봐봐. 무역 적자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정확한 숫자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1,000억 달러씩 매년 적자를 본다 치자. 미국이 1,000억 달러요? 얼마지? 매년 그 1,000억 달러면 대략 곱하기 1,000조 1,100조. 일본은 빚이 1병 6,000조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 어쨌든 미국 예를 들어서 그냥 하자는 거야. 일본 미쳤어. 그 부채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100조씩 무역을 하는데 내가 파는 것보다 사는 게 100조가 더 많이 들어서 매년 무역 적자 100조씩 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잃는 거죠. 100조씩. 100조까지는 좀 심하네. 근데 걔네들은 1년 국방비가 1,000조야. 심하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심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얘네들 돈이 워낙 많아. 우리나라도 그래도 국방비 좀. 우리나라도 많긴 하지. 20조 했고 우리나라도 거의 우리나라 거의 한 100조 될 거야. 우리나라도 거의 100조 바꿀 텐데 아무튼 얘는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 자 아무튼 얘네들이 매년 100조씩 돈을 왜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섭씨가 갑자기 100조씩 무역 적자 일어난다고 해서 얘네들이 맨날 가난해져? 절대 그렇지 않아. 왜냐면 이 100조 1,000억 달러라는 게 이 1,000억 달러를 잃는 게 종이 지폐 1,000억 달러를 더 잃어간다는 거잖아. 근데 얘네는 실제로 생각해봐. 1달러를 만드는데 이 비용이 예를 들어서 이게 1,000원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거 종이잖아, 그렇지? 종이 만드는데 뭐 10원도 안 할 거고 10원이라 쳐보자. 얘네는 1달러 찍어낼 때마다 뽑아내면 돼요. 950원만큼의 이득을 보는 나라야. 990원. 990원이구나. 그래서 이 순수하게 얘네들이 절대 이 100조만큼 잃는 게 아니야. 얘네들이 실제로 100조를 더 뽑아내요. 얘네들은 돈을 찍어내면서 이 10원짜리를 100원을 만들어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원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화폐가 아니지. 하지만 달러는 전 세계에서 통용이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대단한 나라가 힘이 좋기 때문에 막 뽑아내요. 찍어도 괜찮을 거야. 아무튼 뭔 소리야 나 얘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미국도 부채 상당히 많던데 5천 몇 조 있고. 중국이 많이 가져갔어. 중국이 부채가 많이 사가지고. 자 그래서 잉크의 확산 같은 게 그런 느낌이고 열기관만 시간이 들어간지 모르겠네. 우리나라는 빚이 엄청 적은. 애매하다. 열기관 설명하려면 수업 돈이 어때요? 일단 연력학 2복지까지만 오늘 한 걸로 생각을 하고 문제 하나만 풀고 오늘 끝냅시다. 쉬운 걸 예를 들어서 1번. 자, 자료 1번 같은 거 보자. 자, 86페이지. 자, 지금 아까와 다르게 아까 내 문제 그린 것처럼 구멍을 뚫었어. 2번 납기. 구멍을 뚫으면 이 공기 분자가 퍼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 현상인 거야. 그 어떤 에너지를 가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 기체들이 내부 에너지를 잃지 않은 채로 얘네들은 확산이 일어나. 이거는 오로지 엔트로피 얘네들이 확률적으로 얘네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질서해지는 방향으로 확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는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엔트로피는 높아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이 확률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2번 보면 기체의 확산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과 관련된 현상. 자, 단열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간다. 뭐 이거는 우리 연력학 제1법칙을 설명한 거잖아, 맞지? 이거는 그 확산한 거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연료율이 100% 열기관을 만들 수 없다. 이거는 연력학 제2법칙인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열기관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주변으로부터 어떤 열을 흡수한 다음에 어떤 열기관이 있어. 자동차 엔진이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연료를 태웠어. 우리 기름을 넣잖아, 그렇지? 기름을 가지고 연료를 태웠으면 100줄만큼 그 열을 얻다 쳐보자. 그 중에서 내가 한 예를 들어서 20만큼은 자동차를 달리는데 운동에너지를 만들었어. 나머지는 다시 주변에 80줄의 열을 방출해줘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자동차 연료가 폭발하게 되면 엔진이 굉장히 뜨겁지? 고온이야, 굉장히. 근데 자동차 우리 바깥 부분 있잖아, 그렇지? 여기는 저온이잖아, 그렇지? 분명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는 우리가 열이 흘러가게 돼 있어. 열에너지 정의가 이렇게 돼. 오케이? 저온에서 열이 흘러가거나 이게 고온에서 저온인데 열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야. 우리가 온도가 높은 곳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흘러간 이유는 저온이 있고 고온이 있으면 얘네들은 빛의 분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 그치? 근데 반면에 얘는 되게 천천히 움직일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그러면 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애가 이쪽으로 더 많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야, 그치? 얘네가 여기 갈 가능성보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뭔가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다. 이게 바로 열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흘러가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마찬가지로 고온에서 에너지를 뽑아다가 그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자동차를 운전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저온에다가 열을 방출해줘야 돼. 배출을 해줘야 돼. 근데 이게 만약에 100을 다 일로 갔다? 이러면 정말 아이디어하지. 정말 이상적이지. 내가 기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자동차에 그 운동 에너지 바꿔주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저온에는 열을 방출해줘야 돼. 방출 안 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고온에서 저온으로 반드시 열이 이동하기 때문인 거야. 그래서 열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고 디귿도 맞는 얘기고 공기가 절대 한 곳으로 모이지 않는 리을도 맞는 얘기지. 니들이 그리고 기체의 확산은 비과학 과정이다. 3번 1번에 맞는 얘기고 기체 압력 감소한다. 압력은 똑같지 않을까요? 압력 감소해요. 왜 그러냐면 압력은 감소해요. 왜냐면 B가 진공 상태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PV는 이제 nRT인데, 자, 온도도 줄어들지 않고 기체 분자수도 동일한데 이게 갑자기 부피가 2배가 돼버렸어. 그러면 얘는 2분의 1배가 돼야 돼. 그래서 갑자기 그 빈 공간이 확 생겨버렸으니까 압력은 줄어들어.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에 일 안 해. 일하는 거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확장하는 거야.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2번을 풀기 위해서는 내가 좀 더 알려줄 게 있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숙제를 더 낼 거야. 87페이지도 저기 6번까지 풀 수 있을 거야. 6번까지 푸세요. 87페이지 87, 88 그래서 88페이지 6번까지. 오케이? 88페이지 6번까지 하고, 그리고 92페이지 봐봅시다. 92페이지. 자, 92페이지도 92부터 94페이지에 저기 15번까지 15번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14번 13번까지 봅시다. 자, 수고했어요. 여기까지. 당연히 해야지. 여기 해당하는 만큼 프린트 해당하는 샷 주셨어요. 넌 줬어. 거기 해당하는 만큼 되겠습니다.
왜 분필은 이렇게 잘 깨질까? 학생의 모든 학원에 분필계를 쓰지 않아요. 분필 쓰는 학원 가봤는데 부러뜨리는 쌤이 엄청 많더라고요. 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그래, 고맙다. 고생했어. 응.